세 번째 시국연대 발언은요, 지금 현재 날씨가 추운데도 여의도에서 투쟁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용균 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의 현황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우리 청년 김용균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김미숙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가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이라서 들어오고 제가 밖에서 들었던 피켓을 여기서 모두가 들고 있고 많은 신도들이 함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그만큼 감격에 겨웠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나라 민주국가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책이나 인터넷 검색어로 뒤적여 봅니다. 사회적 여러 참사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제주 4.3,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등 남겨진 유족 어머님 아버님들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싸웠는지 훑어보다가 답답해서 민주열사 육아협의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앞을 직접 가서 생생한 목소리 듣고자 했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님 이소선, 이한열 어머님 배은심 여사는 이분들과 함께 싸우다가 이미 고인이 돼 아들 곁에 갔지만 남은 가족들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싸우고 계십니다. 민족 유공자법을 통과시켜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7, 80 노장 유족들이 40년 동안 끝까지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제 겨우 만 5년차를 넘겨 힘겹게 싸운 저로서는 저절로 감탄하고 존경심이 나왔습니다. 여러 말씀 중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회장으로 계시는 장헌구 열사 아버님, 장한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 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데 왜 노동자 민주화를 주장하다 헌신한 태일이나 학생운동을 한 박종철과 한여리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자식들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일으킨 주역으로 알려짐에도 국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해당시키지 않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것이 우리가 고령임에도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유라 하셨습니다. 중첩법 만들 때부터 중첩법 50인 미만 유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수없이 다닐 때까지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갈 동안 이분들과 수없이 많이 얼굴을 익혀 인사를 나누었지만 내 사안에 급해 정작 이분들의 구체적으로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지 못함이 죄송했습니다. 저도 용균이로 인해 산안법 전면 개정과 중첩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산재 사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살려고 일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죽는 수많은 죽음을 막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부당한 죽음을 명예회복시켜서 부모로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과 내가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앞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10번을 들어도 한 번 경험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파악하려면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혀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지금까지 윤 정부의 행보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던 검찰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 군부 독재와 다름 아닌 검찰 독재를 만들기 위해 낙하산 인사들로 요직을 채워 힘없는 약자들이
알아서 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정부라 칭하며 무력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조합을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가장 취약한 특수고용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낭떠러지에 내몰았습니다. 거기다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언론까지 강제 장악하는 참으로 눈뜨고 보는 것조차 힘든 요즘입니다. 표에 득이 된다면 실세를 무력으로 장악해서라도 못할 게 없는 저급한 행보입니다. 툭하면 사회적 약자들 살리는 양국관리법이나 간호사법, 노조법 2, 3조 개정 같은 민생법을 거부권 행사하여 무자비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다 망치면서까지 경제발전 운운하지만 윤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 때문인지 경제성장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모두가 적재적소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여야가 서로 탓하고 지역감정을 넘쳐나 반사 이익을 꾀하는 수준 낮은 정치적 행보에 우리는 휘말리지 맙시다. 모두의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더 추구한 각자 도생이 잠식하도록 사회 전체의 눈높이가 이 지경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아파트를 짓던 노동자가 일하다 안전부실로 수없이 떨어져 죽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덮고가려는 잘못된 형태가 사회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의를 알고서도 모른 채 관심 없이 넘겨온 우리들로 만든 기형적 국가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한다 한들 저희 아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아픔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하루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왔습니다. 이번 시기만 잘 넘기면 올해부터 사망사고 80%인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되는데 국힘과 경총이 대대적으로 적용 유예를 위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못 막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사회나 우리들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오늘 예정했던 법사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부당함을 직시하고 싸워서 민주주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데 주력합시다. 자부심 가득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길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오.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정말 그 말을 깨닫는데 50년이 넘었습니다.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 없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아들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저를 비롯해 무지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천교구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불러주셔서 제가 오히려 힘받고 가고 힘들 때마다 이곳을 생각하며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